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 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3년 만에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입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예비 입주자들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가 34.9%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8월 1주차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37.5%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세종, 충남북과 호남, 강원, 제주에서 잘못한다는 평가가 70%를 넘는 등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아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1%포인트 낮은 43.6%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20대 이하와 60대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8월 셋째 주 조사 이래 5번 연속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해선 부당하다는 응답이 49.1%로 정당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3.5%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18.9%를 기록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어 나경원 12.4%, 안철수 11.1%, 김기현 4.7%, 정진석 2.8%, 권영세 1.9%, 조경태 1.4% 순입니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나 전 의원은 23.7%로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유승민 전 의원은 11.9%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49.1%로 정당하다는 응답 35.5%보다 13.6%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추가 징계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69.2%로 뛰어올랐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당하다는 응답이 48.1%로 부당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 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어서 신민지 기자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현행 유지를 고른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전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폐지 찬성 여론이 14.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하 모든 여성 그룹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모든 성향층에서 폐지 찬성이 70%를 기록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보복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34.5%가 선구속 후 수사 원칙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강화와 가해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뒤를 이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도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방역 완화 지침을 예고했습니다. 변수는 3년 만에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인데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에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엿새째 2,000명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방역 지침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르면 내일쯤 관련 내용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독감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특히 9월에 발령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접촉이 보다 많아지면서 감염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우려되면서 시도 방역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예방 접종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감 예방 접종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접종 부위를 예를 들면 오른팔과 왼팔 구분해서 이렇게 맞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식했던 지난해와 2019년에도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방역 당국은 손 씻기와 실내 환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898명, 전남에서 1,074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9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추석 연휴 이후 2,000명대 이하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명이 숨진 화정아이파크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예비 입주자들이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는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예비 입주자 수백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부실 공사로 소중한 생명을 해친 기업, 그리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기업은 망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도금 전액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주거지원 대책은 입주 지연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고 이르면 다음 주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은 뒤로 하고 자기들 현산 이미지 회복에 대해서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으로 맞선 현대산업개발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에서 숨진 왜군을 수습해 조성한 무덤이 진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 있는 코무덤의 잔악함과 대비되는데요. 이곳에서 한일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학술 행사와 위령제가 열립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 외덕산 기슭에 조성된 20여 개의 무덤. 일부 봉부는 주저앉았고 테두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명란대첩에서 숨진 왜군들입니다. 만으로 밀려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배는 묘도 사람은 뭐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묻어줬다고 그럽니다. 가족을 죽이고 국토를 유린한 왜군을 진도 주민들이 수습한 겁니다. 이후 외인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해서 외덕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침략의 전리품으로 배어간 조선인의 코아기로 무덤을 만든 일본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관계없이 편번한 사람들이 공유한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이곳에서 한일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립니다. 또 이 행사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참석하고 진도와 일본 교토 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 외덕산 정신을 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그 전쟁을 이런 만행이 나타나는 이런 전쟁을 앞으로 하지 말자. 아픈 과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번 행사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해 숨진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2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월북을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진실 공방 속에 고인이 근무했던 목포에서 해양수산부 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된 고 이대준 씨. 연결식에 이어 고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노제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영면에 들지 못한 채 힘들어 했을 고 이대준 주무관님께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새벽 연안어선 단속 중에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40km가량 떨어진 곳까지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정부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6월 정부는 월북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 씨의 사망 조사 과정에서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이 불거져 전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고생하시는 동료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월북을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진실 공방 속에 이 씨는 유족과 동료들 앞에서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여수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공무 2공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화학 제품의 원료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인근 작업자 49명이 가스에 노출됐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클로헥산은 고농도를 흡입할 경우 의식 장애 등을 일으키고 공기와 섞이면 폭발 위험까지 있는 물질로
사고 당시 라인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나주시를 방문한 가운데 지역 현안인 국가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주시는 지자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를 방문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윤병태 나주시장이 만나 나주 국가에너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나주성 보건 정비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전력계열사, 텐텍과 연계된 인공지능 산업 입지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에너지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해 올해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경찰청,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 시설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스토킹 범죄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41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국에서 2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 출장 중에 김영록 지사는 캔자스시티의 더 그린 코리아와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건립하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민선 8기 외국인 투자 1호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블루시티로의 변화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차례 걸친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 미흡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시설공단 설립 뒤에도 도시공사와 시체육회 등 관리체계의 완벽한 일원화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며 행안부와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 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30개국 340여 개 콘텐츠 기업의 최신 기술과 콘텐츠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명 일러스트 작가 등의 초청 강연과 신인 작가 발굴전,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국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임방울 국악진흥회는 오늘 오후 광주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공연장에서 국창 임방울의 소리 향연을 열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되새겼습니다. 공연에서는 지난해 임방울 국악제의 농악부문 대상팀의 풍물판굿과 제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의 쑥대머리, 정세아 명인의 살풀이춤 등이 펼쳐졌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장흥 공설운동장과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축구와 배구, 농구, 씨름 등 20개 종목에서 280개 학교, 5,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기량을 뽐냅니다. 스포츠 문화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사로 대체했다가 올해 다시 대면 행사로 전환됐습니다.